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여비서 A씨가 추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성차별과 성추행을 조직 차원에서 비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여비서 A씨는 박 전 시장 비서로 겪었던 보다 구체적인 성폭력 실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또 박 시장의 성추행을 조장, 방조, 묵인 요구해왔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A씨를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차별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가 A씨를 상담하고 낸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 업무의 성격이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업무가 시장의 기분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요구되고 지속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업무는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 역할 수행으로 달성됐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단체들은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서 여성 비서에게 요구된 업무를 북한의 기쁨조와 같은 역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들이 가한 일상적 성차별 사례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시장실에 붙어있는 침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속옷을 챙겨주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 수행 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비서가 깨워야 시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A씨에게 잠을 깨우도록 요구했답니다. 의료진이 맡아야 할 혈압 측정도 A씨 몫이었습니다. 혈압을 잴 때 박 시장은 A씨가 혈압을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다는 등 성희롱도 했으며 주말 새벽 마라톤을 할 때 여비서가 함께 뛰어야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뛰도록 했답니다. 또 여성 비서는 시장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원하는 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암묵적, 명시적으로 요구받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6개월마다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돼서 2019년 7월에야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고도 6개월 만에 다시 비서 업무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때 A씨가 성적 스캔들이 나올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암시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문제를 파악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A씨의 고소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회유, 만류한 사례도 지원단체 측이 공개했습니다.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정무보좌관, 비서관 등은 지난 8일 A씨 고소장 제출 이후 너를 지지하지만 정치 진영론에 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회유한 사례, 힘들었겠지만은 기자회견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만류했다는 얘기 등도 있습니다. 그 입장문에는 A씨 이외에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다른 여성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도 담겼습니다. 회식 때마다 노래방에 가서 허리 감기, 어깨 동무, 술 취한 척하면서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추행하기 등 일상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이 끊이지 않았다는 제보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비서실 남자 직원이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여자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지만은 시는 그 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미루다가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A씨가 추가 공개를 통해 밝힌 내용은 서울시에서의 성차별과 성추행은 박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 조직 차원에서 비호하고 가해에 동참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비서실은 비서실장과 2명의 특별보좌관, 정무수석, 그 아래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급 비서, 신분상으로는 현직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서 별정직, 임기제, 임시직 등 40여 명이나 됐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젊고 반반한 여비서는 병적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도착된 시장님의 성적 놀이객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비서실은 늙고 추악한 권력자의 성적 취향과 기분을 맞추는 데에만 온 신경을 썼던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수도 서울의 공직자는 직장의 원리, 원칙, 분위기, 품격, 여성인권 등은 싹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고 알려지면 부끄러운 실태가 노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데에만 신경을 써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오래 해먹다 보니까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 운운할 정도가 되니까 그 지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에서 해마다 수십 명씩 미인들을 뽑아서 20개월씩 성접대하는 방중비술까지 합숙훈련시킨 뒤에 방북 인사들을 구워 삶아 쪽도 못 쓰게 약점 잡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인간의 허점을 특공작전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한때 번성했지만 성문란과 도덕적 퇴폐가 극에 달하자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망했다는 소돔과 고무라 성이 별거였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노출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것만 해도 충남도, 부산시, 서울시의 수장들 아닙니까? 전라북도 어느 시의회 안에서도 요즘 난리가 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센 사람들도 별 소문이 다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국가에 책임 있는 높은 공직자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짓까지 너도 나도 하는 것은 세상이 갈 때까지 다 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원순 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199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단 사건의 주역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앉혀놓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죽어버렸으니 물어볼 때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박 시장이 자살하던 날 아침 마지막으로 접촉 연락한 고 뭐라는 비서실장은 간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 아닙니까? 더욱이 그가 풀려날 때에는 항문 속에 비밀 지령 문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까지 됐던 사람이라니 당신들의 정체와 하는 짓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